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천도품 몇 장입니까? 11장. 예, 이것도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중복되는 이제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이 훨씬 낫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장의 그 대의는요. 지금 11장의 대의는요. 그 윤회를 자유하는 법이에요. 윤회를 자유하는 법. 우리가 윤회하죠? 예, 윤회를 합니다. 이제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이것이 이제 윤회를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윤회를 오면 가고 가면 오고 윤회를 하는데 이 중생은 윤회를 어떻게 합니까? 업에 따라서 하고요. 불보살은 윤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하겠죠. 자유한다. 자, 윤회를 자유하는 그 신뢰를 제가 우리 이제 지금 많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여러 번 하실 때 어떻게 여러 번 하셨다 그랬죠? 선택적이었죠. 예. 관사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네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은 선택적 열반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선택적 열반이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열반을 당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 선택적 열반. 단어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썼는데, 왜 이제 선택적 열반을 하신 그 시대적 상황을 제가 다 얘기했죠? 원불교의 불법연구회죠. 불법연구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겠다 하는 선택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윤회의 자유죠. 이런 자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윤회를 이제 자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째가 중요한 것이 뭔가면요. 착심이다 그랬죠? 딱 뜨고 나면은 영혼이 딱 뜨고 나면은 뭘 따라서 간다 그랬습니까? 착심을 따라서 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꽂혀 있느냐? 우리가 말이죠. 마음을 고정시키고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근데 그 마음 공부는 뭔가 하면 착심을 이게 놓기는 거예요. 착심을 놓여버려야 돼요. 착심을 놓이지 않으면은요, 마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하지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에 꽂혀 있는가, 그 착심을 자꾸 놓여내는 공부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다. 그러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염라대왕 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예전에 서대원 선지님이라고 계셔요. 알으십니까? 예.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단이면 아이가 맞아요. 예. 신을 바치시기 위해서 조실 지금 저 종법실 있죠? 구청보 그 뒤에 가면 마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면 화장실 있고 하는데 거기서 신을 바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짝으로 가지고 말이죠. 이걸 두드려 갖고 잘라버렸어요. 이런 분이죠. 근데 아주 이분이 뭐죠? 불교 이론. 이래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불교예요. 그래서 이 불교 이론, 그래서 원래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신 분이니까 이 지금요. 그게 이제 사실은요. 불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달마 스님이 면벽 9년을 했죠. 이조가 누굽니까? 해가 스님이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팔을 끊어가지고 붙여줬죠. 이제 받쳤죠. 받쳤죠. 받치니까는요. 이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달마가 면벽 9년을 하고 있다가 달마가 또 왜 면벽 9년 들어가는가 제가 다 얘기했죠. 아니 그때 왕이 와갖고 내가 조불조탑을 많이 했으니까 나의 공덕이 얼마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무공덕이다. 소무공덕. 그 왕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가요 불교를 숭상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불조탑을 했다니까요. 아니 조불조탑을 하면은 돈을 많이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공을 내가 쌌는데 소무공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나와버리고 나니까는 달마가 야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그래갖고는 면벽 9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해가예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과 우리 서대원 선지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로 서로 상통된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른이 말이죠. 불교 이론에 굉장히 그 이제 아주 그 지금 아주 자상하시고 다 이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그 이제 월말통신에 쓴 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요, 이제 이게 지금 원통한 일을 짓지 말아라. 원통할 일을 짓지 말아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보면은 서로 원통하고 원망하고 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 것이 사람 사는 일 아닙니까? 사람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는데 이게 이런 일을 짓지 말아라. 이걸 지으면은 아까 제가 유재철 그 양반 얘기했을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주먹 쥐고 간 양반 원통이죠. 그게 지금 모여 쌓여갖고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원 선생님은 이런 말이죠. 원통한 일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 월말 통신에다가 기고로 실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이런 이제 어른이시거든요. 이제 그러시면서 마음이 이롭고 편안하도록만 해주라. 마음이 이롭고 편안하다. 마음이 이롭고 이롭다. 마음이 이롭으면 어쩌겠습니까? 편안해지죠.
그 이걸 뭔가 하면 한가하다 그러죠. 한가하다. 한가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후를 준비할 때 항상 우리가 말이죠, 마음을 한가롭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원통하고 분하고 서로 상급 이런 인연을 우리가 멀리해라 이 말이죠. 상급의 인연을 멀리해라. 상급의 인연을 멀리하고 이건 뭔가 하면요, 서로 말이죠, 일 없이 한가하고, 한가하면은요, 한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은요, 그게 상극입니까 상생입니까? 상생이죠. 그래서 상생으로 항상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착심을, 일상생활 속에서 착심을 딱 녹여내는 그와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착, 탐착, 원착, 이 세 가지 착심은 애착. 애착은 뭡니까? 참 하여간 사랑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예? 눈물의 씨앗이야. 왔다니면 눈물의 씨앗이구만요. 맞아요. 아, 내가 그랬죠? 예. 아유,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게요, 참 그렇게 이제 지금 애착이거든요, 그것이요. 그 다음에 탐착은 뭡니까? 탐착. 욕심이죠. 가지고자 하는 욕심. 또 원착은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그게 이게 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지금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섭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또 원망할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면은요, 그 원망한 일들을 다 자기 마음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착심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공부는요, 이 정신을요, 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을 바르게 하는데, 정신이라 하면 우리 정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야,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을 이름이요. 그게 정신이죠. 이 정신, 우리의 본래 정신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야, 뚜렷하다 이 말은 원이죠. 고요하다 이 말은 적이죠. 적.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 그것이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우리는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는 공부를 할 때 그 정신 차리는 공부가 바탕이 돼갖고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착심들을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임종을 당해가지고요. 임종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숨을 이제 가다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예전에 그 곡간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곡식도 들고 먹을 것이 다 그 속에 안 들었습니까? 근데 그 문을 여는 소리가 삐끄덕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곡간 문을 여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숨을 고르다가 활떡 일어나고, 야야, 곡간 주의 잘해라, 관리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찾겠느냐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죠, 주착심이 생기는 그 같은 현상들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주착심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업을 따라간다 그랬죠? 이제 업인데요. 이제 이게 업을 우리가 뭔가 막 업보 그러죠? 이런 말 쓰죠? 업보. 이제 업을 이제 업보. 그 다음에 또 업력. 업력 이런 말 씁니다. 업력. 역은 뭡니까? 업을 지으면은요, 업에 힘이 생기는 모양이죠. 예?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업력 그런다 이 말이죠. 업력, 업보, 업력.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이제 어떤 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로 카르마 그래요. 카르마. 인도말, 인도어로 카르마. 카르마. 그래서 인도에는 아까 이제 염라대왕도 그다 산스크리트로 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인도에서 업을 뭐로 카르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사상은요, 업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도의 사상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중하게 이제 인도의 그 사상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현재의 행위가, 지금의 행위가, 현재 행위가 다 뭐가 됩니까? 그게 다 업이 되죠. 업으로 지금 다 지금 거의 쌓이는 거예요. 업은요. 그냥 순식간에 한순간 생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업이죠. 그게 업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속 이제 하면 업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쌓여 지는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가서 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업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가 첫째는 이제 선업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악업이 있겠죠. 선업과 악업, 이제 이 두 가지 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선업은 어떤 업입니까? 좋은 업이죠. 악업은 안 좋은 업이죠. 글쎄요, 선업은 어떤 업인가 하면요, 진급할 업이죠. 악업은 어떻습니까? 강급할 업이죠. 강급할 업이에요.
그래서요, 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갖고 진급과 간급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같은 값이면은요, 간급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진급해야겠죠? 그러면 진급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 선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악업에서부터 우리는 말이죠, 벗어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선업을 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면 결론적으로 볼 때 이건 뭔가 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 선업을 짓기 위해서는요, 심신작용. 이걸 잘해야 돼요. 심신작용을요. 그래서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심신작용이 선업이 되느냐 악업이 되느냐가 결정되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심신작용을 통해 갖고 업을 지어가는데 이 업을 지어가는 심신작용을 선업으로 갈 수 있는 심신작용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업을 잘 짓고 그 업을 통해 가지고 후생길을 우리가 멋지게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에 두 번에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달 지나 1년 지나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우리들이 업이 말이죠, 심신작용을 통해 갖고 계속 업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 업이 쌓여진다 이 말이죠. 쌓여질 때에 그 업을 따라 갖고 뭔가 하면요, 우리는 후생길을 이제 잘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원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사이 지금 이제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업공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연결해 봅시다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이제 지금 연결을 이제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요사이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판관 중에서 지금 주문을 낭독한 사람이 누구죠? 예? 예, 문.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지금 떠버렸어요. 뉴스 다 보셨죠? 아니, 석사님도 보셨죠? 봤어요. 자, 근데요, 이분이 살아온 생애가 말이죠, 유튜브에 계속해서, 손 회장님 유튜브 봤죠? 이 양반에 대한 유튜브? 못 봤어요. 그럼 뭘 봐? 아이고 참을. 거기는 봤어. 저는 사람 이름을 몰라요. 야, 참, 이 양반, 이분이요, 이번에 주문을 주문 읽은 분이에요. 주문 22분 동안 22분 동안 읽었죠? 겉모습만 봤어요. 와, 이고. 그런데요, 정말로 이분이요, 이야, 아주 그냥 이분이 살아온
생애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요. 감동적이에요. 생애 자체가 감동적이라니까요. 이번에 고향이 어딘가 하면요. 경남 하동. 하동 알죠? 하동이 고향인데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대요. 그래갖고요 겨우 중학교를 나왔대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갖고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예? 예. 김장하. 이 양반 정말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양반이 말이죠. 이 양반이 또 고향이 어딘가 하면요. 경남 사천이에요. 사천인데 사천의 중심은 어딘가 하면요. 진주예요. 진주 가보셨나요? 하탄 가보셨어요? 창타님 못 가봤는가 봐요. 손회장님 자주 가요? 난강, 진주 난강. 기타님도 안 가봤어요? 진주 난강이요. 일제시대 때 그 지금 농계 외장을 끌어안고 술 먹여가지고 난강에 죽었잖아요. 지금 그 유적지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 김장하가요. 사천에서 출생해갖고 진주에 와서 뭔가 한의원을 개원해갖고 돈을 엄청 벌어버렸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돈 벌면은 뭐합니까? 자기의 부를 쌓아가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장하라고 하는 어디 갔어요? 이 양반은요. 장학회를 설립했어요. 장학회. 돈 벌어가지고요. 이 장학회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설립한 한의원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벌어갖고 이 장학회를 설립해서 키워낸 제자가 몇 명인가 하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에다가 장학금을 대줬다니까요. 돈도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보람있겠습니까? 그러죠? 농사 중에서는 기타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인농, 법상. 인농은 뭡니까? 법상은요? 법장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 땅에 왜 원불교를 내셨습니까? 인농 법상이에요. 사람 농사 짓고 법장사요. 제가 오늘 지금 강의하는 것도 법장사죠? 제가 장사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장학회를 설립해갖고 1000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재판관 이번에 이 양반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양반을 찾아가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양반을 찾아가고 장학금을 받았다니까요. 하나 갖고요. 고등학교를 아주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동에서
이걸 요새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을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죠. 개천에서 용났어요. 그리고 흑수저,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가 뭡니까? 아주 가난하지. 은수저는 뭡니까? 금수저. 아주 잘. 다 그러죠. 근데 이 양반은 뭡니까? 흑수저죠. 개천에서 용났죠, 진짜. 그래갖고 고2 이때 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운영하는 장학회에서 지금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는 합격을 했으니까 고맙다고 이 양반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가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사위에 화내.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사위에 다시 하라고. 나에게 네가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회에 고마워하고 사회에다가 그것을 환원하거라. 이런 말을 이 양반이 했대요. 지금 사시 합격을 하고 나서 갔을 때 그러면서 이 양반이 말입니다. 유튜브에서요 말을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울면서 말입니다. 울게 뭔가면요 감격했죠. 누가 왜 감격했겠습니까? 이 양반이 하신 말씀에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감동을 했고 울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다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재판관을 할 때에 국회에서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딱 하는데 이 질문에요. 지금 이것이 이 질문에서요. 참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재판관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한가 하면요. 당신의 재산이 4억이다. 4억인데 이렇게 작은 재산을 갖고 어떻게 지금 사실을 이제 합격하고 판사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판사 생활을 몇 년이나 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판사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판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지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벌고 왜 4억밖에 안 되냐 하는 질문을 국회의원이 했더라니까요. 하니까는 이 양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 질문에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 양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이 양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대단하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의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3억 얼마예요.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돈 3억이라고 하면은 이 재산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평균 자본
제가 어느 교무를 하나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교당 가서 법회를 보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태워다 주면서 그 교무가 한 말을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가 하면요. 자기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입니까? 5천 몇백만이죠? 자,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 가지고 있는 평균 소득, 또 평균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거 지금 생각해 봤습니까? 아이, 기타님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그 교문을 했더라니까요. 하고는요,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가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해서 그까지는 확보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정도는 가져야 될란가. 어째 제가 갖고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요? 놓고 갈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도. 자, 그 교무도 그러더라니까요. 그 교무도 그러는데요. 이번에 말이죠. 이 양반이 말이죠. 주문을 하면서 정말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떠버리죠. 이 양반이 말이죠. 떠버리면서 이 양반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긴 그 약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약속을 하면은 그것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그 약속을 말이죠. 지금까지도요, 이분은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잊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요, 이분이 말입니다요, 재판관 되면서 또 했던 그 국회에서의 청문회에서 한 얘기, 그 다음에 이분이 말이죠,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마지막 읽은 그 주문, 이것이 말이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갖고 지금 해제되고 떠버렸어요. 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이분이 이렇게 이제 문형배하고 김장하,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도요. 보세요. 이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말입니다요, 정말로 이분이 말입니다요, 세상에다가 심은 그 공덕, 세상에 심은 공덕 말이죠. 1000명의 인재를 양성했거든요. 장학금을 주가지고요.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장학재단만 설립한가 하면요, 고등학교도 하나 설립했어요.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도 하나 설립을 했다니까요. 이래갖고 말이죠, 진주에서 말입니다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거든요. 내가 김장하 이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했어요. 이제 했는데 지금 말이죠, 이번에 지금 과정을 통해서 문형배라고 하는 이 재판관이 말입니다요, 정말로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다가 새로운 어떤 시대의 역할을 이 양반이 하면서 말이죠, 그 자기가 지금까지 재판관으로서 생활해온 그 기저에는 이분이 하신 그 말씀이 기저에 그대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분이 한 그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다. 대단하죠? 자, 우리가요, 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죠? 자, 업. 자, 그러면요,
이분들이 지은 업, 어떤 업입니까? 선업을 지은 것이죠. 선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의 역사를 말합니다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줬다. 이 공덕, 제가 아까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말이죠. 모두가 다 뭔가면요. 이와 같은 형상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을 실천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문형배, 김장하. 그래서 이 양반에게 붙어진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어른 김장하. 어른이 뭡니까? 지금요 우리 석사님 어른이시죠? 어른 아닙니까? 육신이 어린이지 뭐. 아이죠. 예, 석사님은 진짜 정신도 어른이세요. 어른이세요.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니까요. 어른 김장하. 이게 뭐 다큐로 다 지금요 예전에 했던 것이랍니다. 근데 지금 다시 재방을 해요. 이 다큐를요 어른 김장하 하는 다큐가 말입니다. 새롭게 지금 다시 뜬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런 말이죠. 지금 이 사회적 현상으로 이것이 말이죠 성화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과정과 이런 것들을 말이고 어떻게 연결되며 이것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어떻게 파급되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말이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이번에 만들어냈죠.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사건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최근에 말이죠 우리가 느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이게 뭐와 관계가 됩니까? 업이죠. 다 업입니다. 그래서 선업을 짓고 좋은 업을 지어갔는데 자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후생길은 어쩌겠습니까? 보장되는 것이죠. 이분들의 후생길은요 제대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요 참 이 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두 분의 말이죠 이 현실적 상황을 우리는 말이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말이죠 이분들과 같은 그와 같은 업을 새롭게 우리가 지어가고 새롭게 우리가 실천해가고 하는 이와 같은 다짐들을 우리가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지금 업을요 자 이분들요 멋진 업 지었죠. 이 멋진 업을 말이죠 우리의 업으로 끌고 오자 이 말이죠. 우리의 업으로 끌고 왔을 때 그것이 말이죠 밑바탕이 돼가지고 우리도 말이죠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업을 가지고 새롭게 저성세계 또 우리가 다음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기반이 밑바탕이 되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런 다짐을 우리가 이분들 같은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다짐하는 그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